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기본서,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국어랑 영어 과목은 좀 다르고요. 나머지 과목 이제 공통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본서를 공부할 때 저는 기본서를 1회독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인강을 완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강사님이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강사님들은 관련된 인강을 듣고서 뭐 이해, 암기, 복습 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준비하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복습하면서 뭐 누군가는 뭐 날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보통 1년 잡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전 과목을 1년 안에 기본서랑 기출 회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재시생분들 추천하나,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하지 말라고 이제 보통 권합니다. 왜냐면 이해, 암기, 복습, 날개 문제 이런 거는 기출 회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인강 완강을 하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필기를 하느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떡하냐, 그때는 이해가 우선인지 아니면 필기가 우선이냐.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필기가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필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 기본서, 교재를 인강을 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걸 적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중요하지 않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을 회독하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일찍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 암기, 복습을 또는 날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기본서에서는 빠르게 인강 완강 해주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에 단원별 기출로 들어갑니다. 단원별 기출인데, 참고로 영어 과목은 추후에 수험생들이 유일하게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가 랜덤으로 구성된 시행처별 기출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단원별 기출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단원별 기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3회독을 먼저 하기를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기출 1회독. 기출 1회독에서는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고, 아니면 뭐 한국사처럼 해설 잘 나와가지고 인강이 굳이 필요 없다, 아니면 본인이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독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강을 하든 뭐 독학으로 공부하든 처음 1회독에서는 우선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각각 단원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두 번째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우리가 다 OS 포인트를 볼 건데, 일단은 문제와 해설을 싹 다 읽으세요. 문제와 해설을 읽고,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답은 정답으로 다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은 풀지 않고 우리가 기출은 시험 족보처럼 생각해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아니, 풀어봐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아웃풋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지 알 수 있냐. 기출은요,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라 시험 족보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분석하고 암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푸는 거는 뒤에서 문제풀이 단계에서 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지금 기본서 한 번 보고 기출을 푸는 게 쉽지가 않고 아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설프게 풀지 못하는데 풀었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기출 해독을 못하는 것보다는 우선 수험생분들이 빠르게 기출을 시험 족보로 생각하셔가지고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고쳐 놓으세요. 그러면 오답을 정답을 고친 부분을 통해서 출제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놓는구나. 이 부분은 오답에서 정답을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가 많아요. 그래서 해설을 관련된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출 1회독이에요. 빠르게 끝내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기출 2회독. 기출 2회독에서는 우리 다 하지 말자고 했죠. 일단 중요 포인트 3가지를 보자. 우선 강사님이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선별한 포인트 중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기출 해독법을 하면은 기출을 적어도 4회독에서 한 7회독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잠시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2회독에서는 다 하지 말고, 우리가 1회독에서는 이미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2회독에서는 이제 해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를 보시고요. 앞으로 해독을 여러 번 할 거란 말이죠.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보시고, 자, 세 번째는 일단 주요 직렬 위주로 봐주세요. 9급 수험생분들이면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소방 수험생분들이면 소방 공채 특채, 경찰 수험생분들이면 예전에 경찰 공채 문제랑 헌법은 7급 문제 이렇게죠. 그래서 요 3가지 위주로 봐줍니다. 근데 이 3가지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위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기출 삭제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삭제 작업을 아직 할 실력이 안 된다, 그럼 기출 3회독부터 삭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이해 암기된 부분은 삭제를 해주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기출 1회독 45일이 걸린다면 하나의 예죠. 2회독 할 때는 30일,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뭐 7일, 5회독 할 때는 3일, 6회독 할 때는 뭐 하루, 이런 식이죠. 뭐 전효진 선생님 8421 공부법이나, 사실 뭐 8421 공부법이 아니라 하도 많은 공부법의 공통점 다 이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출을 풀지 말아야 돼요. 단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기출을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은 국어에서 비문학, 이거는 독해니까 직접 풀어야 되죠. 영어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들은 직접 푸세요. 하지만 나머지 영역이나 나머지 과목은 풀지 말고 분석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푸는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안 풀면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기출을 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과목은 회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그 과목이 회독이 안 되고 암기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와서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확실하게 이해되고 암기된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회독에서 철저히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합격생분들은 아는 것을 싹 지우고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은 맞춥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험생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모르는 거를 못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시험에서 나오면 떨어집니다.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되고 암기된 부분만 삭제를 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보고 나서 확실하게 이해 암기된 부분이 많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출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설프게 아는 것은 어떡하냐? 지금 아는데 나중에 뭐 틀리면 어떡하냐? 지금 아는데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안다는 거는 진짜 이해 암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은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회독을 해주시고 추후에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데 나중에 틀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자, 나중에 모를 것 같은 거는 아는 걸로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다고 지웠는데 나중에 틀리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 어차피 기출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될 거고 추후에 문제풀이 3단계에서도 어차피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 겁니다. 거기서 확인하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2회독이 끝났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자, 이제 기출 3회독. 제가 학교생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기출 3회독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그래도 누적이나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와 암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중요 포인트 3가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암기해 주세요. 암기를 이제 여기서 하자. 뭐 2회독부터 할 수 있으면 2회독에서 암기하셔도 상관없지만 3회독부터 아마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될 겁니다.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고요. 만약에 이때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첫 번째, 기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인강에서 강사님이 그 이해 안 되는 포인트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출 교재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기출의 해설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에 해설이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기본서를 빠르게 발췌독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아마 그 부분이 중요 포인트면 기출에서 반복됩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맞는 선지일 수도 있고 틀린 선지일 수도 있겠죠. 자, 맞는 선지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암기하세요. 여기서 시험의 본질은 이해와 암기,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통해서 암기량이 많이 줄어들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둘은 나중에 섞이게 돼요. 그 다음에 틀린 선지 같은 경우는 일단 맞는 선지로 고쳐 놓죠. 그 다음에 이해 안 돼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암기가 중요합니까? 이해 안 되는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 우선 선생님 저는 암기라고 생각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음 회독에서도 잡으면 됩니다. 일단 암기할 거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3회독부터는 만약에 내가 약한 파트가 있어요. 아니면 회독이 잘 안 된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정근대사랑 뭐 근현대사가 있는데 정근대사는 많이 봤는데 근현대사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특정 기간 동안에는 일단 약한 파트, 회독이 안 된 파트를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3회독 이후부터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출 3회독입니다.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좀 아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3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 3단계 1단계 공기출 사이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시행처별 기출 5개년치를 다운받습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9급 수험생분들은 9급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소방직 수험생들은 소방 공채 특채, 경찰 수험생들은 경찰, 그리고 7급 헌법 이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일단 랜덤 문제 푸는 연습을 하겠죠. 그동안은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랜덤 문제로 약간 실전 연습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원별 기출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랜덤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똑같은 문제 또 풀어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별 기출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최근 5개년 기출 최근 기출 겨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좀 남아요. 이때 기출 4회독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줘야 할 것은 기출 3회독까지는 우리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봤잖아요. 그럼 기출 4회독부터는 이제 지역적인 포인트 들어가면 됩니다. 막 7급이나 막 국회직이나 등등. 선생님, 지역적인 포인트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우선 중요 포인트랑 지역적인 이제 뭐 직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잠시 여기서 별개로. 기출에서 중요 직렬이 있고 지역적인 직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 직렬은 무조건 중요하고 지역적인 직렬은 안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 직렬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직렬 아니면 타직렬이라고 할게요. 뭐 지역적인 직렬이면 좀 그렇고 타직렬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좋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중요직력 위주로 봐주는데 이게 잡히신 분들은 4회독부터는 타직력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있는데 굳이 안 봐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했을 때 틀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타직력 넓히세요. 여기서. 그래서 계속 기출 4회독 지역적인 포인트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본서는 발제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기본서는요 기출 2회독과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기출 3회독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내에서 발제독을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기본서에다 기출 나온 포인트 다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에는 기출 교재가 워낙 해석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출에서 해결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고요. 기본서는 기출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각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걸 푸는 거예요. 이런 교재들은 상당히 좋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단원별, 진도별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흐름파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또 요즘에 잘 나온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는 기출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과 진도별 약점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문제풀이 3단계에서 직접 풀면 돼요. 우리가 아웃풋하는 연습은. 물론 기출 2, 3단계에서도 아웃풋 연습을 해요. 뭔데요? 삭제 작업이 결국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섞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푸는 연습은 우리가 기출 2단계, 2회독, 3회독, 그리고 문제풀이 3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면은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풀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못 넘어올 수도 있어요.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기출 5회독 하시면서 지역적인 포인트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기출은 계속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풀이 3단계는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자. 물론 실전 연습은 이 3단계 동형 모의고사 말고도 여기 1단계에서 공기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전 연습, 여러 과목 순서를 정하는 연습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 그리고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로 약점 체크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등등등. 과목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래 과목 순서대로 풀면 좋은데 만약에 국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한국사 정도로 바꿔도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놓고 못하는 과목을 뒤에다 놓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은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배치했는데 막상 잘하는 과목에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뒤에 있는 과목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 과목은 뒤에다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정신 다 뺏기고 나서 집중력 다 틀어지고 나서 뒤에서 응용 문제 풀기 힘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풀고 두 번째 시간 배분 국어 20분, 영어 30분, 나머지 과목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오역 카드 적는 연습 10분 이내로 하는 연습 시간 배분도 중요하고요. 자,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합격 컷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막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못 풀고요.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100점 방지용 문제거든요. 킬러 문제. 근데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풉니다. 더 틀려요. 학교쌤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니까 남들도 모르겠구나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를 집중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그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못 맞추고 시간 뺏기고 정작 18개 풀 수 있는 문제도 더 틀려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남들이 틀리라고 내는 지역적인 문제 틀려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합격 컷은 당연히 떨어진다. 우리는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미리 이런 데서 해야 합니다.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회차를 풀다 보면 당연히 집중력 떨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집중 유지하는 연습하시고, 틀린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첫 번째,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감안하세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실수 틀린 문제는 보완해야죠. 실수 계속 반복되니까.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 교체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시생분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아쉽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틀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동형모사 풀고 마찬가지로 기출 6회독 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본서 발제독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풀이 3단계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가세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풀이 3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기출이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출이 1000페이지인데 거의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 다 50포인트를 보면은 한 페이지당 10개 포인트 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기출만 해도 거의 5000개 이상의 포인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문제 시험이 나오면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출 이외에 모의고사 과정까지 중요한 직렬이 있어요. 소방에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경찰 수험생들 경찰학, 그리고 헌법, 형사법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직렬은 문제풀이 3단계까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직렬들은 일단 기출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3단계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본서에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기출을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취지예요. 이런 거를 빠르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 3단계에서 아웃풋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기출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꼼꼼하게 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기본서 돌아가려고 하거나, 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인강을 또 들으려고 하거나, 난데 좋다고 해서 막 특정 교재에 막 더 추가를 보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회독을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할 것은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만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에요. 하프보고사, 요약지, 뭐 빵꾸노트 등등등, 심화과정 등등등 다 필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기본서 기출, 정확히 말하면 기본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린 부분 발제도 위주로 볼 거고, 거의 기출과 모의고사 싸움입니다. 이 두 개만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목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서 복습이 나중에 기출을 해독하면서 복습해도 된다고 했는데, 복습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당일 복습, 누적 복습, 회독 복습. 당일 복습은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한 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재시생분들,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많이 봤던 재시생들은 가능해요. 그분들은 복습하는 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초시생분들 중에서 좀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들, 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런 분들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반 초시생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서 자체가 양이 너무 많고, 복습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과목이 밀려요. 자, 누적 복습. 뭐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다시 복습하는 건데, 뭐 유튜브에서 뭐 토리파님이 자주 쓰는 뭐 누적 복습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잊어버리기 전에 주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과목 수가 많으면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 회독 복습, 제가 말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강 듣는다고 하거나 기출 분석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회독하면서 복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없어요. 다 좋아요. 왜냐면 세 개는 어차피 섞입니다. 당일 복습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빨라지면은 회독 복습이 되고요. 회독 복습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 당일 복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개개인 수험생들의 남은 기간, 수험 스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일 복습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복습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기본서,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영상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영어와 국어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